대조 1구역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조합원 갈등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건데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은평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이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가정 아이 1명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조합원 갈등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건데요.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데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가 멈춘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 투입비가 1,800억 원 되는데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어서 현대건설에서 못 받겠다. 대조 1구역 재개발은 25층짜리 아파트 28개 동에 2,4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2022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을 마치고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대금 지급은커녕 분양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입주 시기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사가 지연됐던 둔촌 주공의 경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월 추정 금액이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대조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조합 내용이 계속되고 사업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언제 해결이 될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또 일반 분양가라도 올려서 사업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시장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를 지원해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업이 언제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국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매수 심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진영 한국부동산 경영학회 회장을 만나 새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 시그널이 좀 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나 부동산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들은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 이 금리 자체가 이 안정되거나 또는 인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올해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 수요들이 그래도 이제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살아나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3분화 되지 않을까. 빌라나 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그런 어떤 이 비아파트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전세, 아파트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초과로 인해서 고가 전세들은 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임차보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요 감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고가 전세로 가지 못하는 또 이제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 보증부 월세의 어떤 임대차 시장은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구수라든가 가구수가 사실 상승하지 않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곳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의 경우에도 이 지역 간의 양극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 축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은평구가 장애인 가정의 아이 1명당 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출산 지원금은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은평구 지원금 100만 원에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입니다. 양천구가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양천구는 무자격 중개 알선을 방지하고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사진, 사무소 등이 적혀 있어 중개 의뢰인이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오후 2시 은평신협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은평 곳곳 필요한 것들을 직접 발로 뛰며 찾아서 바꿔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이러한 8년의 과정을 보고하고 앞으로도 더 새롭고 더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다시 대한민국 제조 산하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6일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김 전 구청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봄, 민주당의 봄날을 되찾아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평은 김우영에게 어머니 같은 곳이다. 정치인 김우영을 키워준 은평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꿈꾸고 함께 봄날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민선 5기에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돼 공직에 입문한 후 민선 6기 은평구청장,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자치발전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국회의원이 오는 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엽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국회대로 상부 평면 공원 변경과 목삼동 깨비시장 전선 지중화 등 주요 성과와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길에서 시장에서 봉사 현장에서 양천 구민들과 함께한 추억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연천군에 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요.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유원지 일대 1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와 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테마파크 인근 5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과 봉안당 등의 시설을 갖춘 추모관이 건립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와 동물 화장장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에는 설치할 공간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덕현 군수님께서 아름다운 연천을 만끽할 수 있는 임진강 유원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DMZ의 신선한 공기와 임진강의 수려한 강물이 멋지게 어우러져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기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다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의 오랜 시간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 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 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